안녕하세요. 뉴질랜드 지우맘입니다. 오랜만에 또 카메라 앞에서 제가 오늘 정말 지금 9시 40분 아침에 잭슨이 발해주고 왔는데 거실이랑 집이 난장판인 거예요. 근데 저거를 치우고 내가 카메라 앞에 앉으면 이거 또 며칠 동안 안 하겠다 이제 이런 생각이 들어서 작정을 하고 빨리 영상을 찍고 오늘 저녁에 편집을 해야지 이제 이런 생각으로 아래층은 난립니다. 여기 지금 원래 잭슨이 방이었는데 우리 신랑이 저런 거 뭐지? 이 집 저희가 구매하자마자 우리 신랑이 천장이 높은 거에 장점을 살려서 재료비 1,000불 들여서 그 마이트텐 가가지고 재료 다 해서 이제 빌더 친구랑 2명이서 크리스마스 때 2박 3일 동안 이 위에 그 뭐지 저 로프트를 만들었어요. 그래서 잭슨이가 저기 올라가가지고 놀고 장난감 가지고 놀고 이런 거를 좀 좋아하는데 원래 여기 침대랑 이런 거 다 있었는데 우리 10대 지우가 아랫방에 독립된 공간을 자기가 쓰고 싶다고, 작지만 그래도 자기가 쓰고 싶다고 선언을 해서 지우 방을 아래로 옮겨주고 잭슨이 방을 지우 방으로 옮기고 그리고 여기가 저의 코지한 사무실이 됐습니다. 근데 뭐 조금 예전에 아랫방처럼 이렇게 밝은 기운은 없는데 그래도 뭐 여기서 대충 찍어야죠. 바빠 죽겠는데 오늘 카메라를 켠 이유는 Best Schools in New Zealand, Top 50 High School 뉴질랜드입니다. 자, 원래 뉴질랜드가 랭킹을 막 되게 권장하는 나라는 아니에요. 뉴질랜드 교육은 제가 캐나다에 가서 더 뼈저리게 느꼈지만 교육의 그 형평성, 균등성 뭐 이런 거를 굉장히 중요하게 생각하고 있기 때문에 예전에 있었던 초등학교의 데사일 제도, 그러니까 사회 경제적 지위에 의해서 정부에서 펀딩을 많이 받을수록 그리고 적게 받을수록 데사일 10 이렇게 1부터 10까지 구분하는 제도도 몇 해 전부터 아예 없어졌죠. 그래서 뭔가 이 학교들에 대한 정보를 갈망하는 많은 유학생 어머님들이 쉽게 볼 수 있었던 그 학교의 어떤 그 지표가 없어진 상황이기도 해요. 그래서 주위 사람들, 선배들, 유학원들 말에 신뢰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죠. 근데 어쨌든 그런데 고등학교는 예전에는 그 오클랜드 매거진이라는 곳에서 베스트 하이스쿨스 오클랜드인가? 이런 거를 탑 랭킹을 했었어요. 근데 어느 날 그게 또 이제 사실 매거진 오클랜드니까 이게 저는 사기업이겠죠? 근데 어쨌든 그 순위 안에 랭킹에 잘 들지 못하는 이런 학교들의 압박을 제 느낌을 받은 것 같아. 한 번은 기사가 그 리무에라에 있는 사립 교장 선생님이 이런 기사를 냈어요. 근데 항상 이 리무에라의 사립 여자 학교 중에 이제 커스버트하고 다요 이렇게 있는데 아카데믹 랭킹으로서는 항상 커스버트가 탑 1을 항상 차지하거든요. 이번에 2024에도 탑 1이 커스버트입니다. 근데 이제 다요 교장 선생님이 학교의 랭킹을 좌우하는 것이 아카데믹이 되어서는 안 된다라고 굉장히 강력한 보이스를 내셨죠. 그녀의 보이스 때문인가? 그건 아니겠죠. 근데 어쨌든 그 매거진에서 그래서 그런 형태의 랭킹이 학교를 올리는 건 스탑했어요. 굉장히 이 아티클을 복잡하게 막 꼬아놔서 정말 힘들게 학교에 대한 리뷰를 볼 수밖에 없는 시스템으로 바뀌어서 이제 그거는 좀 의미가 많이 없어졌고 우리는 어쨌든 심플하고 좋아하잖아요. 뭐 QS 유니버스 랭킹 뭐 안에 수많은 이유가 있겠지만 뭐 거기에 오류도 있고 당연히 그 랭킹이라는 게 오류가 없을 수는 없죠. 하지만 우리는 그런 거 좋아하니까 그냥 그러니까 일단은 그런 거를 갈망하던 찰나에 크림슨이라고 들어보셨나요? 크림슨 얘기하면 크림슨 잘 알지는 못하는데 이제 그 크림슨이 초창기에 태어났을 땐 제가 무슨 얘기를 가십으로 들었냐면 월가의 자본이 모여진 회사다. 그러니까 이게 뭐 기본적으로 사실은 그 하버드 출신들이 이스타블리시 시킨 회사거든요. 근데 이제 그 창립자가 그 오클랜드에 있는 킹스 칼리지 사립 학교 중에서 가장 돈이 많다고 소문난 그 학교에 스칼라를 받은 학생이었고 그 학생이 이제 하버드에 가서 그리고 뭐 존키 수상 존키 아들도 거기 원전 멤버다 뭐 이제 이런 식으로 이제 돼 있는 그런 좀 회사가 있어요. 근데 이제 외국에서 이런 컨셉의 회사가 먹힐까라고 생각을 했는데 막 주가가 엄청 올라가고 이제 크림슨 지금 장난 아니잖아요. 그 회사의 이제 기본적인 그 비즈니스의 첫 번째는 컨설팅이에요. 그러니까 우리 한국 부모님들 알고 계시는 컨설팅이라고 보시면 돼요. 그러니까 이제 아이비리그급의 탑 유니버시티를 보내기 위한 컨설팅이에요. 그리고 지금은 뭐 학원, 때도 뭐 크림슨 쪽 라인이죠. 그래서 어쨌든 뭐 학원 그리고 이제 온라인 수업 뭐 이런 것들로 인해 가지고 그 에듀케이션 관련된 포맷을 글로벌하게 굉장히 많이 되고 있는 회사인데 공부 다들 머리가 좋고 이래서 그런가 경영 능력도 비슷한 것 같아요. 근데 그 컨설팅 회사에서
해마다 탑 50 하이스쿨을 랭킹을 보고 있어요. 근데 이제 그게 되는 기준은 보통 그 우수 대학들의 합격이 발표나고 난 다음에, 근데 거기서 그 랭킹을 자기네들이 이렇게 그 순위를 매긴 그 순위를 이렇게 측정한 기준이 70%가 아카데믹이라고 얘기를 해놨어요. 그러니까 아카데믹 성취율, 그리고 그 학교에서 얼마나 많은 학생들이 세계 탑권 유니버시티에 입학을 했는지, 그리고 나머지는 뭐 다이버시티, 기회균등 이런 것들이 뭐 들어가겠죠. 근데 걔네가 그렇게 표시를 해놓은 건 걔네 사업이 컨설팅이기 때문에 그래서 보통의 걔네 고객들이, 회사의 고객들이 그 탑권에 있는 고등학교들의 학생들이죠. 근데 사실 이걸 보면 이제 1부터 10위까지 이렇게 짜르륵 보시면 두 개 빼고 다 사립이기는 해요. 이게 사립이 좋다 안 좋다 이런 거에 대한 판가름은 아니고, 어차피 사립으로 가는 학생들은 그 정도 외국 대학에 대한, 외국 대학을 갈 수 있는 파이낸스 서포트가 사실은 되는 집안들이 사실은 많고, 그리고 사립을 처음부터 선택을 했던 이유는 뉴질랜드 대학이 아닌 세계권의 대학을 목표로 하는 학생들이 워낙 많았고, 그래서 그 랭킹 자체가 모순이 있을 수는 있지만 어쨌든 걔네의 기준은 아카데미 성취율, 해외 우수 대학 합격률에 관한 거기 때문에 걔네 기준에 의한 건 랭킹은 틀리다고 보지는 않습니다. 하지만 이게 좋은 학교다 안 좋은 학교다라고 제가 항상 말씀드리지만, 그런 기준으로 보시기 전에 아예 목표, 어느 분야에서 폭발할 수 있는지를 찾아주는 판가름을 하시는데 자료로 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네, 물론 랭킹이 중요하죠. 근데 저도 유학원 입장에서 고등학생들에게 학교를 소개를 해줄 때 당연히 랭킹 1에서 50 안에 있는 학교 중에 소개를 해드리긴 해요. 그 정도는 해야 된다고 생각하니까 기본. 근데 이제 그 랭킹 가지는 의미를 한번 생각을 해보시고 학교를 보시는 건 좋은 의미라고 개인적으로 생각을 합니다. 근데 저는 이제 랭킹이 나올 때마다 블로그에 이 학교가 랭킹이 점프한 이유, 이 학교는 너무 드랍됐는데요? 그리고 이제 이런 동향들을 조금씩 사담으로 블로그에 막 올려놓거든요. 유튜브에서 말을 못 하겠어요. 네, 이제 조금 조심스러운 건 있어요. 블로그에 사담을 적는 거랑 유튜브에 막 이렇게 제 사담을 이야기하는 거는 좀 조심스러운 경향이 있기 때문에, 저는 그 크림슨이 발표한 그 학교들에 대한 이 정보, 그리고 그걸 어떤 기준으로 보셔야 되는지만 안내를 해드리는 쪽으로 하겠습니다. 왜냐면 1부터 10위 안에 유일한 공립은 지금 1위가 센커스버트의 아이비 하는 리무에라에 있는 여자 사립학교죠. 사실 개인적으로 아이비를 제대로 하려면 크리스틴하고 센커스버트 두 군데 중에 하나를 선택해야 된다고 생각하는 사람입니다. 네, 아이비가 워낙 학교 자체에 가지는 그 역량이 크기 때문에 그렇게 말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 있고요. 그리고 2위는 크리스틴. 크리스틴 항상 2위를 차지했던 것 같아요. 그리고 3위는 ACG 파넬, 우리 지우 학교죠. 저 사실 여기를 보낼 거라고 생각지도 않았습니다. 2년 전 오클랜드 사립학교에 대한 뭐 약간 그런 부분에 대해서 영상을 보신 분들이라면 아실 거예요. 근데 제가 우리 딸을 여기에 보내다니? 이런 아이러니한 상황을 만들긴 했지만 anyway, 자, 랭기토토가 이렇게 떡상을 할 줄은 몰랐어요. 근데 워낙 큰 공립학교니까 지금 이렇게 아이비 만점자 속출하고 막 이러면서 거의 그 노스의 교민들이 엄청나게 노스에 지금 거의 교민 자녀들의 한 50% 이상이 랭기토토 보내시지 않나요? 네, 랭기토토의 파워. 네, 저는 사실 노스 학교를 많이 안 보내가지고 유학생들은, 왜냐면 이게 학교를 이렇게 상담을 하다 보면 도메스틱, 그러니까 현지 학생들에게 좋은 학교가 반드시 또 인터내셔널 학생들한테 좋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는 없거든요. 그래서 랭기토토 좋은 학교임은 당연히 저는 이번에 유학생 보내면서 알기는 했어요. 근데 아카데믹적으로 이 학교가 공립학교지만 굉장히 다양하게 서포트를 많이 해주고 있구나, 이걸 좀 느꼈죠. 근데 그거를 찾아 먹을 수 있느냐, 아니면 내가 떠먹여줘야 되는지. 뭐 12 그레마는 여담이긴 하지만 요즘에 뉴질랜드 제가 이런 말까지 해도 되는지 모르겠네. 여담이기는 하지만 요즘에 사실 그 뉴질랜드 고등학교들도 드러그, 뭐 대마 뭐 이런 거에 대한 이슈들이 있기는 하죠. 왜 없겠어요.
사실 쉬쉬하고 있을 뿐이지. 물론 캐나다처럼 합법화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애들이 뭐 길거리 다니면서 대마를 핀다거나 이런 건 없어요. 대마 냄새가 시티에 막 이렇게 있다든지 막. 사실 밴쿠버에서 좀 놀랬거든요. 대마 냄새 때문에. 근데 그런 것도 조금 없는데, 이제 그레마는 이 드러그 그 컨트롤하는 회사랑 계약을 해가지고 예고 없이 마약 견이 출동합니다. 학교에서. 군대죠, 군대. 걔들이 이렇게 냄새 맡아가지고 애들 골랐네요. 근데 어떤 엄마가 그랬거든요. 한번 검사할 때마다 한 3명, 4명 정도 나오는 것 같다고. 그러니까 우리 법무사님 뭐라는 줄 아세요? 와, 학교 진짜 마음에 든다. 법무사님 아들 1명 키우시거든요. 3명, 4명 나왔다는 얘기는 학교에서 거래는 안 된다는 얘기야. 웃으면서 제가 들을 얘기는 아닌데, 이런 철저한 관리가 있기 때문에 이 학교가 남자 공립임에도 불구하고 10위에 올라간 이유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제가 이 3위에 있는 HG 파넬 지우 학교에 대해서 할 말이 많아요. 그래서 듣고 싶어 하시는 분들도 조금 많으실 것 같아요. 제가 지우를 여기를 보내지만 한 명도 수속을 못했어요. 너무 많이 알아도. 이렇게 많이 알수록 현실적인 얘기를 하니 수속과 잘 연결이 안 되는 것도 있는 것 같아요. 하지만 저의 무기가 또 솔직함이니까 또 저 한두 푼 벌어보겠자고 막 이렇게 입 털겠어요. 다음번에는 뉴질랜드에서 가장 한국스러운 학교를 찾으신다면 이곳 HG 특히 파넬, 여기에 대해서 제가 속속들이 이야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럼 오늘 여기서는 무슨 얘기를 했는지 모르겠네. anyway, 그래도 제가 막 이렇게 흘러가는 얘기 중에 줍줍줍 하셔서 정보를 좀 참고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바쁘게 영상을 올린 만큼 또 유익한 자료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크림슨이 발표한 탑 50 하이스쿨스에 대한 내용을 이야기를 해봤습니다. 더 자세한 저의 사담과 소견은 블로그 링크에서 찾아서 들어가시면 보실 수 있으십니다. 오늘도 행복한 하루 보내세요. 어제 미친 듯이 비가 오더니 오늘은 날씨가 좋습니다. 빠이빠이.